네, 반갑습니다. 프론트 태백산입니다. 네, 2022년 3월 3일 목요일 1시 50분입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의 연설 하원 의원들과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간략하게 저희 브리핑방에서 계속 안내 드렸고, 번역이 다소 틀릴 수 있으나 웬만하면 맞는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공지를 드린 상황이고요. 결론만 일단 요약하자고 하면 현재 3월 금리 인상은 0.25bp 정도 올릴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0.5까지 여러 번의 인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관련 루블화가 지금 많이 떨어짐에 따라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냐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암호화폐 시장도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갖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발표 내에서는 크게 약재가 될 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안내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게 현재 34,000불 기존 저점을 뚫고 나서 반등세 보여주고 다시 한번 크게 매수세 봐줘주면서 러시아 전쟁 이슈 관련해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45,000불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고 안착을 해주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4시간 분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몸통 부분이 만약 45,000 부분이 위상에서 놀아준다라고 하면 그 위인 이제 48,000불 라인 연장선까지 49,000선 라인까지는 봐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파동 부분을 49,000에서 한 49,000 정도 라인업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거를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과 저희 분석에도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는 사실 과감한 매수보다는 그래도 30%에서 20% 정도는 매수를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러시아의 전쟁 이슈가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염려해 두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비트 기준입니다. 금일 스트레스홀드라고 해서 T코인이 지금 상장이 된 상황이고요. 누사이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합이 가능하니까 스트레스홀드로 수합하셔서 변경해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초 이제 84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50원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간 분 기준이고요. 기존 저점 4,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아까 바이낸스 차트와 동일하게 윗꼬리를 달아주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라인업이 45,000불 라인이기 때문에 이 해당 5,460만원 이상에서 라인에서 박스권 행보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샌드박스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알트들의 대장이라고 하는 이 이더리움이 기존 정고점 라인까지 오려면 아직까진 멀어 보이나, 그래도 이 390만원 선을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오미세구나 이제 테조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시총이 무거운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 비트겟 기준입니다. 비트겟 기준으로 지금 1분봉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뺍니다. 숏, 롱 한 번에 청산시키는 고배율 청산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5분봉 기준에서 이만한 차트 움직임이라고 하면 최소 50배에서 30배에서 50배 사이를 잡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빙 지금 변동성이 심한 이 상황에서는 현물 투자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 선물 투자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하단부 지지선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그래도 청산의 위험에선 크게 없고, 윗꼬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해당 부근에서 잡아준다라고 하면 10%에서 20% 내지만 수익 먹고 빼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스캘핑 방식으로 하면 크게 손해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벌써 비트코인이 12만 개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죠. 그만큼 지금 미국 사람들, 미국 정부들이 대부분의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 장점이고, 다만 중국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있겠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보여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총상입니다. 비트코인을 당연히 우선으로 해서 이더리움, 그 다음에 BNB 코인과 USDT, 그리고 XRP, 리플, 테라, 솔라나, 카르다노 순으로 지금 시총이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시총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밈코인이 계열이 지금 빠지고 전쟁 이슈가 나면서 그래도 기술력이 받쳐주는 코인 위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시총이 많이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인코드에서 나오는 외신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품을 내놓고 있고요.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 외화 인출 제한까지 해놨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에 보유하고 있는 잔고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 제재가 심각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69.9%까지 일부 올라갔다라는 내용 기사들도 나오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과연 군사침공으로부터 어떻게 마무리될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이 뉴스 기사는 되게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속도가 빨랐다라는 거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도박을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는 불과 3, 4년 정도 만에 이제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인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보다는 도박을 한다라는 그 기성세대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뒤에 과연 코인 투자가 어떻게까지 성장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주요 지가지수입니다. 현재 다우존스부터 해서 나스닥까지 다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지수들이 상방을 가리켜주면서 비트코인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러시아 사용자 계정을 빨리 동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바이낸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제 개인 계정을 동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EU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을 금지 조항을 내놨다가 삭제를 바로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익명성이 보장된 코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러시아 사용자를 추적해서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운영하는 달러 같은 기축통화가 이제 정부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암호화폐가 나왔던 이러한 상황과 사회를 봤을 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세가 많이 받쳐주고 있죠. 자국 화폐가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자 대안으로 지금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파월 의장 내용이나 이런 게 큰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브리핑을 마무리하고요. 과감한 투자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트레이더나 아니면 저희를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에 카카오톡 무료방과 텔레그램 무료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접속하셔서 정보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